네, 이제 2회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첫 번째 문제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역시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그래서 저희 부록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괄호 안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평년수확량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평년수확량 나중에 한 번쯤은 나중에 뭐 우선은 이게 다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계산 문제는 푸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그 어디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 부분도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회 때부터 기출 문제에서 평년 수학량으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매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요. 우선은 안 나온다 생각하고요. 평년 수학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입 연도에 저희가 2015년,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너무 많네요. 아무튼 21년도에 만약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 내가 어떤 수학량 값이 있고 가입을 했고 이때는 가입 안 하고 이때 가입을 하고 이때 가입을 하고 이때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5년치에 대한 직전 5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제가 가중평균을 할 거냐면 개념을 보면 이 5년치에 대해서 이때 내가 평년 수확량 값이 있고 표준 수확량은 지역에 대한 통계치가 있으니까 항상 있어요. 평년 수확량은 내가 가입을 했을 때는 있을 거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 수확량은 이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가입하지 않았던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가입연도 직전 5년치에 대한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들이 4년간에 대해서 각각 가입한 연도에 대한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이 네 개 값을 갖다가 가중평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과수원은 1000인데 말 그대로 내 과수원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표준 수확량은 표준적인 것들이니까 만약에 표준 수확량이 1500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안분을 해서 거의 이제 표준 수확량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과수원만 너무 특출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입할 때 기준은 표준과 내 평년에 대한 것들 값을 가지고서 가중 평균에서 산출하는 게 평년 수확량 방식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계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값들을 다 합산을 해요. 그거 갖다 나누고 그다음에 합산한 다음에 최소값 하나를 뺀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서 이 평년 수확량 값을 구하고 그다음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편차가 있어요. 평년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에 평년 수확량 뺀 값에다가 일정하게 보정된 표준 수확량의 비율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산식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한다. 과거 기출문제는 농지, 과수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론서에는 지금 농지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농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밀식재배라는 문장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응용을 해서 밀식재배라고 단서조항을 뒀어요. 뭐 하나라도 빼주는 게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 그러면 이게 일반재배면 두 개밖에 가입이 뭐 따로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과 품목이니까 이게 밀식인지 반밀식인지 일반 재배인지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연습했던 거 1회 때랑 또 문제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1회 때는 뭐였죠? 각각 해당되는 뭐 감귤도 나오고 어떤 사과도 나오고 단감 떨감 나왔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밀식 재배만 갖다가 거기다가 금액을 이제 조건을 준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과수원에 대한 어떤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한다겠죠? 실제 경작하는 경작자여야 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수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리동 단위. 그래서 저희가 논작물은 인접한 농지라고 했고 여기는 리동 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동이 같은 동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동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200만원 아닌 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40만원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뭐 150만원, 뭐 130만원, 여기 250만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2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거는 별도로 이것만 가입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개별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00만 원 미만인 것들은 딱 두 개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40만 원에다 150만 원을 더해도 200만 원이 안 되고 40만 원에다 130만 원을 더해도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도 빼버려야 돼요.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 개만 합칠 수 있는데 두 개 합쳐봐도 200만 원 안 되면 가입 못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200만 원은 따로 별도로 4번이 가입하는 과수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다 똑같네요. 같은 동이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묶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세 가지 조건, 그래서 1번과 2번, 1번과 3번, 2번과 3번으로 다 같이 묶을 수 있다. 이때 하나 보면 가수원 단위로 가입을 해야 되고 최저 보험 가입금액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 보험 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서술형으로 쓰다 보면 리동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최저 보험 가입금액 2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미만 두 개의 과수원 합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거의 맞았다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뭘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는 안 쓰셔도 정답 처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 시설물과 시설 작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는 인수 제한 관련해서 농업용 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걸 좀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입이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농업용 시설물이 지금은 300제곱미터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1000제곱미터인가 기었고 거기다가 안전도까지도 있어야 돼. 안전도까지.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런 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 밑에서 보면 지금 농업용 시설물은 단지 뭐였죠? 면적만 300제곱미터 이상인지 300제곱미터 이상인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300제곱미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면적을 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과 길이를 곱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폭과 길이를 곱하면 이게 200제곱미터니까 4m 곱하기 높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봤더니 이게 200제곱미터니까 최소 가입 면적이 300제곱 미만이므로 이게 인수 제한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2회 때 오이가 제식 밀도가 1600주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식 밀도 다 암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사항들을 하세요. 다시 한번 어차피 나온 김에 한번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3B 2과목에 나왔었던가? 2과목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 1과목에 나왔었네요. 1과목. 저희 마트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마트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오이가 이 1600주인데 인수가 가능하냐 이걸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다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의미였습니다. 이회 기출문제는 이게 1600주였으니까 인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수박바, 멜론바 400주고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조금 큰 과일 참외 600원, 애호박 600원, 그 다음에 풋고추 뭐라고 하죠? 한 팩에 50% 할인해서 1000원. 저희 봤더니 저희 마트는 2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오토장 가구파 저희가 언제라고 했죠? 이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가 오토 캠핑장이나 그런 데 가기 좋아한다고 해서 오토장에 가구파라고 하면 제가 입장료가 1,500원, 입장료가 1,500원, 오토장 가구파가 입장료가 1,500원. 그 다음에 이제 오토장 가서 놀기 위해서 배추를 샀어요. 3,000원 주고 무도 샀어 3,000원. 그 다음에 과일도 있어야죠. 딸기 한 팩에 5,000원.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이때 저희가 꽃이 제가 백화, 그다음에 카네이션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한 다발에 15,000원씩 합니다. 아까 장미 오토장 가구파 할 때 장미가 1,500원 한 송이였어요. 장미는 한 송이였고 백합 카네이션은 한 다발 그러면 15,000원. 거기다가 대파 김장하려면 대파가 있을 때는 15,000원. 쪽파는 쪽팔려서 1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국화 이게
어디죠? 이제 조문을 가거나 하면 국화 같은 경우가 뭐 3만 원 봉투를 낸다 이렇게 누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상추 한 박스에 4만 원. 그다음 부추는 그때 6.25 때 전쟁 나면 저희가 은폐하기 위해서 부추를 옆에다 꽂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시금치는 가장 큰 10만요. 10만. 6.25 10만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몇 번 읽어보고 암기까지 하지 마시고 참고상으로 이렇게 넘겨봐 주세요. 또 기출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해당 기출문제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시설 작물의 제식밀도가 이렇게 16,600주였다. 인수가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1회 때는 어떤 청약 철회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2회 때는 이렇게 무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계약 관리라는 부분이 앞쪽에 따로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삭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로 넣었던 부분들도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 이 안에 보면 책임 없는 사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해 무효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료 구한 부분들 있잖아요. 보험료 구할 때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에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화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보험료 파트에 좀 그나마 유사하게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과 유사한 거,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 받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도 공시한다고 보험개발원에 주는 거,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답이었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거하고 최대한 유사한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저희가 보험료 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당연히 전액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효력상실이나 해지, 그러니까 효력상실이라고 하는 건 실효고, 해지의 경우에는 매당 해당 월에 어떤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미경과 비율, 이 부분들 이게 경과됐던 거고 이게 미경과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경과 비율표를 갖다가 쓴다.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계산한 해당 월에 대한 역시나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환급보험료를 준다. 근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에 관련돼서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 이 부분들.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라는 문구를 쓰는 게 기출문제 또 나와요. 나중에 기출문제 또 나옵니다. 5회 때인가 6회 때 또 나와요. 이런 문장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다음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 보험료를 산출하는 부분이네요. 보험료. 어떤 다음 조건에 따라 특정의 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 산출하시오 해서 사과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보험료를 구하라고 하면 사과 부분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사과에 대한 부분들로 봤더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런 수기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로 이제 올해 걸로 다 수정하면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다음에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 약관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 그다음에 보험 약관에 대한 뭐 영업료율, 자기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할인율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할인율, 이 안에 이게 10% 할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라고 써도 되고 그냥 10%라고 써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빼줘야 돼요. 할인이 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중에 어떠한 친환경 재배 할증률, 어떤 직파 재배 할증률이라는 벼 같은 경우는 할증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에 따른 할인도 되고 할증도 되는 것들은 이 앞에 있는 분자 그대로 써야 한다는 분모를 할인이면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고 할증이면 플러스로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50%까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인 할증률이 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 앞에 있는 부등호를 같이 다 쓰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서. 그래서 공식은 가입금액에다가 항상 저희는 기본 공식은 가입금액에다가 해당되는 영업 요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다가 해당되는 할인 할증률을 곱하면 돼요.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적과전 종합은 먼저 내가 일소피에 보장받지 않겠습니다. 가을 동상에 보장받지 않겠습니다는 부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적과전에
나는 5종만 받을래요. 5종 한정만 보장 받을래요.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보장을 더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율이 적용될 거고요. 거기다가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과 그 다음에 방제일서를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대입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을 저희가 이제 원단위 뭐 이하와 원단 이하, 요즘에 많이 나왔던 게 원단위 이하 절사하시오라고 문장이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원단위 미만 절사랑 원단위 이하 절사는 용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만 이하 절사라고 하면 만약에 573만 2072원 이렇게 나왔다면 이 원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 같은 거 다 잘 하시다가 이런 것도 실수하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응용 문제가 많네요. 과거에는 이렇게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이었는데, 태풍, 강풍, 집중호우에 대한 나무 손해 보장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재해만 보장을 해주고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든 나무는 종합위험입니다.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거에는 나무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 뭐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설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자기부담 비율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주기하인 자기부담금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내용은 똑같아요. 신고배 6년에 뭐 이렇게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건데 문제만 좀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그게 주계약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라는 말 대신 저희는 주계약의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저희가 창미자잖아요. 창미자. 그때 자가 자기부담 감수량이니까 자기부담 감수량. 그다음에 보험가입금액, 나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나무는 무조건 특약이에요. 주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축사도 다 특약이었고 가축이 주계약이었던 것처럼 이제 용어상으로도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주계약에 대한 여기서도 보니까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과실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지금 없잖아요. 저희는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용어 자체를. 보겠습니다. 신고 6년생 700주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A씨는 최근 3년간 동보험에 가입했다. 3년 연속 가입을 했네요. 보험금은 1회 받은 사실이 있다. 이때 손해율은 50%였다. 이거를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손해율 몇 프로였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손해율을 저희가 명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응용으로 해서 손해율은 50%였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자기부담비를 선출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계약에 근데 1회 지급받았는데 1회 지급받은 게 저희가 낸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한 100만원씩 300만원이었는데 내가 손해율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나서 또 어마어마하게 보험금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는 저희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율 50% 줬습니다. 그냥. 그다음 주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이었다. 이때 최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고 특약으로는 그래서 최저 자기부담비율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최저 자기부담비율은 그러면 10%네요. 그렇죠? 3년 연속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1회 받았는데 손해율이 50%였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게 이제 자기부담 비율이 이제 10%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기 연습했던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을 이제 찾아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봤더니 나무 손해 특약을 가입했네요. 그다음 주당 나무 가격이 10만 원 주었네. 근데 위에는 안 주어졌을 거예요. 위에는 지금 10만 원 안 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각각 나무마다 가입 금액이 주당 가격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회 때까지는 나무 가격도 암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빠져 있어서 저는 주당 나무 가격이 10만 원이었다라고 또 주었습니다. 달라지게. 그다음에 적과 종료 후에 적과 착과수를 통해 기준 수확량이 10,000kg 산출되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를 더 어렵게 된다면 착과 감소가 얼마였다, 적과 착과수가 몇 개였다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 수확량이 10,000kg 했다고 하니까 이 기준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자기부담을 10% 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나무손해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 나무손해의 보험 가입금액은 실제 700주에다가 10만원씩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주 곱하기 10만원 하면 될 거고,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은 모든 나무는 5%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수준은 15점이 나와요. 15점이. 사실은 제가 이건 더 어렵게 꼽은 건데 위에가 훨씬 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5점이 나오니까 이 15점짜리도 진짜 지극히 쉬운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좀 중간 거 두세 문제,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난이도 있는 것도 저희가 부분 점수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5점짜리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5점짜리가요. 5점짜리는 확실히 암기하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15점짜리는 응용을 하고 아니면 또 다양한 것도 묻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또 과거에 이렇게 표준 수학량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표준 수학량과 이런 보정주수에 대한 이런 주관거리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답이 이렇게 했어요. 1번, 2번, 3번 이 정도가 15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번 표준 수학량 공식을 쓰고 2번 면적에 대한 공식을 쓰고 3번은 측정 방법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로 해서 부분 점수가 15점짜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앞만 봐도 이 표준 수학량과 응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안 보여서 이번에는 그냥 농지 구성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농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각각 가입 단위가 어떻게 되고 경지 번호 부여 방법, 그다음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농지 구성할 때 각각에 대해서 리동 단위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지 번호 부여 방법은 동일 리동 내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 리동에 있는 경우 각 리동마다 각각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 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땡땡리 그 다음에 뭐 1번지 땡땡리 뭐 2번지 땡땡리 뭐 100번지 뭐 이거 다 똑같은 리죠. 거기다가 세모리 그 다음에 뭐 1000번지 세모리 뭐 1005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게 개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각 개별 농지 번호가 되는 거야. 하나씩. 자, 2번 경지를 나눈 경지는 리 단위로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경지 1번, 이 두 개가 경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가 모여서 하나의 계약 1번, 2번을 합쳐서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아니면 하나의 증권, 계약 또는 증권으로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서 그래서 가입한 농지가 여러 리동에 있는 경우에 각 리동마다 각각 경지번호를 각각 이쪽 리에다가 경지번호, 이쪽 리에다가 경지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이런 여러 경지 1번, 2번 경지를 묶어서 하나의 보험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다음으로 또 역시나 또 응용 문제네요. 과거에는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 증액 특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더 증액을 해서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여기서 생산량이 이렇게 뭐 10,000kg인데 과거에는 130%까지도 증액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더 늘려서 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면 보험금을 갖다가 더 많이 타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평년 착과량의 100%로 딱 이렇게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입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벼에서도 보장 수확량이라고 해서 과거에 문제가 또 나올 건데 가입을 110%까지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더 커지고 그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10,000kg인데 내가 이걸 13,000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확량 조사를 해보니까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9,000kg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더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이거하고는 좀 별개겠네요. 어차피 제가 이 부분은 잊어주세요.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하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커지고 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을 증액 특약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럼 반대로 감액을 한번 해보자. 증액의 반대 감액 개념으로 접근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감 부유 품종을 경작한 A씨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2예요. 2. 근데 저희가 이론서에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2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표현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해도 아무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 2란 이름을 달고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이론서에는 2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론서에 맞게 그냥 2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는 사유,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 계산 시 차액보험료를 지급 시기와 다시 정산하는 사유, 다음 조건에 차액보험료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암기만 하다 보면 또 이 부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건을 그려서 같이 또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평착이 1000이었네요. 1000이었는데 기준 수확량이 이때 800으로 바뀌었네요. 800으로.
그러면 나머지 이때 이 200에 대해서 원래는 착과가 감소됐다. 착과가 감소됐다고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줘야 되냐? 아니면 안 줘야 되냐? 그래서 감액되는 사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착과 감소를 주려면 인정되는 적과전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적과전 사고가 없었으므로 이거 인정된 감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문제를 써면 보험 가입금액이 감액되는 사유는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 착과량이 평년 착과보다 적게 되는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국은 이게 더 작았는데 인정되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다음 차액보험료에 대한 것들을 쓸 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차액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과가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경과가 됐는데 저희가 미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그 당시로 해서 보험이 해지가 되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지가 안 되고 이만큼은 보장받고 이 감액된 것들만 따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유지가 될 거니까 미경과 비율이 감액 미경과 비율을 쓴다. 이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갖다가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 저희가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냐 미가입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고 여기에서도 보장 비율이 50%형이냐 70%형이냐에 따라서 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제가 어디 카페에서 이거 암기법을 있길래 한번 보긴 봤는데 나중에 안 졸고 그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스스로 암기하고 계세요.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84%가 해당되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럼 결국 저희가 감액 미경과비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감액되는 보험료도 이 전체에서 이만큼만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해당되는 만큼만 감액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공식을 간단히 보면 이 감액분 200kg에 대한 감액분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와 미경과 비율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미경과 비율 혹시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으면 그걸 빼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에 대한 지급 시기와 다시 정산 사유 그것도 지금 문장에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썼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원칙은 적과후 착과수 조사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지금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보험은 어떤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과후 착과수만 유일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액보험료 관련돼서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산도 입력을 하고 그다음 그게 맞는지 뭐 검증조사도 할 수도 있고 재조사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시 정산하는 사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7월 10일 날 조사를 했는데 7월 17일 날 재조사를 했어요. 이때 800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재조사 해보니까 900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200kg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돈 돌려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재조사를 해보니까 900이었으니까 200이 아니라 100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보험료를 돌려줬으면 다시 또 100에 대해서 다시 내야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이때 이후 조사값이 더 큰 경우예요. 다시 보면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이후에 대한 착과수가 적과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한 착과수 조사가 적과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시 이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 제가 차액보험료에 대한 계산 산식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서 보험료까지 산출하고까지 다 냈네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준 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8만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8만원이었고 이 18만원에 대해서 이 18만원에 대해서 원래는 내가 보장받는 게 1000kg에 대해서 보장받았잖아요. 1000kg에 대해서 보장받았는데 내가 감액은 200kg에 대한 부분을 할 거니까 이 18만원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이 18만원 중에서 내가 1000kg 가입했지만 지금 800kg이 있으니까 남은 200kg에 대해서 전체에 가입했던 1000kg에 대한 비율로서 결국은 이제 20%를 감액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에 대한 부분들을 18만원에 곱하면 약 그러면 36,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들이 그래서 36,000원에 대해서 감액 미경과 비율 84%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꼭 이런 단서 조항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시고요. 다음으로 또 역시나 이것도
그러네요. 과거에는 이 벼에 대해서 뭐 무사고 환급 보장 특약 사고가 안 나면 돈을 돌려주고 하는 것도 있었나 봐요.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계약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사고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가입도 하고 했었나 봐요. 과거에는. 그다음에 뭐 친환경 재배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추가 조건에 따른 주계약 보험료 뭐 무사고 환급 특약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벼에 관련된 주계약 보험료 또 어떤 환급 보장 특약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내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저희가 뭐 주계약 보험료나 그다음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전체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순보험료와 더하기 부가보험료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다 합친 보험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이 순보험료 안에서도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그래서 1 빼기 정부가 지원하는 거,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 뺀 나머지가 계약자 부담보험료. 그다음 자기 부담 비율 같은 거 따로 별도로 해서 각각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부가보험료 안 들어가 있네요. 부가보험료는 지금 공식에 대해서는 이게 주계약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정해서 부가보험료는 없이 이제 순보험료만 적용을 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로 부가보험료는 따로 이제 이쪽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따로 이제 명칭으로 부가보험료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부가보험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마 이론서에서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제가 또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이론서 자체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이론서가 법입니다. 벼에 대해서 이렇게 주계약 보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순보험료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지역별 기본 영업률에다가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친환경 재배 시 할증, 직파 재배 시 할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는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시고 여기서 1 빼기 정부나 지자체를 빼주신다 이렇게. 원래 전체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 주계약에 대한 적용 보험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공식대로 해서 넣으면 되신다는 거.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가입 비율을 최대로 했다.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가입할 수 있고, 과거에는 이게 110%까지 가입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가입 비율이 최대면 100%라서 5만에다가 2,000원을 곱하면 이게 이제 1억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될 거고요. 보험에 가입한 것들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는 해당된 1억에다가 지역별 기본 영업률에다 나머지 부분 여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씩.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마이너스 30%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비율이 55%다. 친환경 재배 시 할증이 10%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값을 쓰면 되겠네요. 두 개 값을 각각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30%와 10% 넣었던 게 77만원이 나왔다.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여기서 저희가 자기 부담 비율은 추가 조건에 맞는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하라. 이때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역으로 저희가 자기 부담 비율을 구하려면 어떠한 그 뭐 3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2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 손해율이 100%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정부 지원 비율을 갖다가도 역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지금 48% 지금 37%인가요? 37%,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 60% 이런 식으로 되게 60%, 37%인가요? 잠깐만요. 네, 38%네요. 이렇게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 전에 벼였죠, 벼. 제가 벼랑 헷갈렸네요. 벼의 경우에는 이렇게 55%라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 55%에 해당되는 게 자기 부담률이 이쪽에 10, 15, 20, 30, 그다음에 여기가 40%가 해당되는 거니까 역으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냈던 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벼에 대해서 55%를 지원한다. 그러면 내가 자기 부담률이 30%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반대로 만약에 사과배, 단감, 떫은 감에서 국가에서 38%를 준다라고 하면 내가 부담하는 비율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 이렇게 10%대 얼마, 15%대 얼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대로 역으로도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벼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이제 30%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자기 부담률이 3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55%, 그 다음에 지자체가 30%니까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이제 15%가 되는 거네요. 15%. 그래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 비율이랑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비율은 다른 개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고 이거는 또 따로 별도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농업수익감소보장, 농업수익감소보장에 대한 양파 품목에 있어서 경작불능 보험금과 인수제한 농지 10개 이상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나중에 인수제한하는데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걸로 해서 이런 것도 인수가 안 될 텐데 막 그런 식으로 다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먼저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수익감소보장은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원래 농업수익감소보장, 농업수익보장 이거는 가입을 20%형, 30%형, 40%형만 있습니다. 10%형과 15%형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수익감소보장에 있는 경작불능은 이렇게 10%형, 15%형이 있다는 거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농업수익보장은 말 그대로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 30%, 40%지만 경작불능에 해당되는 거는 10%형과 15%형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20%형을 가입을 하면 이거 갖다 혜택을 보는 거고 이걸 가입하면 이걸 혜택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입하면 이거 갖다 보는 거니까 그냥 근데 대신 작성을 하라고 할 때는 10%형과 15%형까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수익 보장은 10%형이나 15% 가입 못하니까 당연히 이 주계약에 따른 자기부담비 영향은 당연히 경작불능에 똑같이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만 이렇게 좀 했으니까 인수제한 농지 제가 인수제한 농지 먼저 보험가입 금액으로 200만원 양파 그 다음에 영혼시설이 있는 하천에서 판매하는 건 안 된다 라고 그때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그러니까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던 농지 뭐 이렇게 써도 뭐 틀렸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명확하게 위해서 가로 넣기 같은 것들 많이 요즘에는 하고 있다는 거. 과거엔 통으로 썼지만 그 다음에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다. 당연히 다른 품목이나 다른 품목과 혼식되어 있다고 쓴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 가로 넣기를 해 주셔야 되고 채점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재배 농지 당연히 안 될 거고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 거기 안 되고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거. 그다음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그러니까 기타 인수가 부적절하고 또 이런 용어들도 또 애매하게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채점이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양파에만 있는 것도 한번 써봤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품종을 혼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그 다음에 제식밀도 제가 2, 3, 4로 암기할 때 23,000부터 4만 이렇게 2, 3, 4. 그 다음에 3은 마늘 3만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3만은 마늘 2, 3, 4 이렇게 할 때 23,000부터 4만까지는 양파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이전에 정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양파 전, 양배추 후 기억했어요.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양파는 전에 정시가 안 되고 양배추는 그 후에 하면 안 된다. 9월 30일까지 양배추는 심어야 되고 양파는 9월 30일 이후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들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똑바로 정식되지 않았다. 70도 이하로 정식된 농지는 안 된다.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무멀칭이면 또 안 된다. 그 마양, 고고,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멀칭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다음 부분 좀 쉬었다 할게요.